안녕하십니까. 네스엔텍 연구소장 양민욱입니다. K혁신기업 쇼케이스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다목적 멀티콥터 무인기 시스템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무인기 하면 보통 무엇을 떠올리시나요? 대부분 영화에서 보시던 그런 미래적인 무인기를 더 머릿속에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실제 무인기는 이렇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는 무인기가 만들어졌지만 실제 활용은 못하고 있었습니다. 1973년 중동전에서 정찰용 무인기가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을 하면서 비로소 우리가 생각하는 무인기 시대가 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드론은 뭘까요? 2012년 말 CES에서 멀티콥터용 무인 비행체가 드론이라는 이름으로 대중에게 소개되었습니다. 작은 물체가 내 눈앞에 떠 있는 것은 상당히 신선하게 다가왔었죠. 네, 서론이 길었네요. 이제 저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고정익 헬기, 무인기 등을 개발해오는 회사였습니다. 당연히 멀티콥터 개념도 나오자마자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시스템이 알려지기도 전 우리 대한민국 육군에서는 저희 드론으로 전투 실험을 수행하셨습니다. 가운데 까맣고 조그만 드론이란 용어도 없을 시절에 저희가 만들었던 드론입니다. 사진이 보이시나요? 이때 저희가 촬영한 영상입니다. 여기서 지금 우측 화면을 보시면은 사람이 보이실 겁니다. 조그마한 하얀 점들이 보이는데요. 이때 군은 가능성을 확인했었고요. 저희는 이때 본격적으로 드론 개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근 육군에는 아미타이거 시범부대를 창설해서 드론을 본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행은 수동에서 자율로, 활용은 감시에서 표적 공격까지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에 발맞춰 드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론의 현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드론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사진에 숨어있는 저희 드론이 보이시나요? 차는 문제가 생기면 제자리에 서지만 드론은 추락합니다. 안정성 문제는 작게 만들면서 기술적으로 포기하거나 무시했던 부분에서 발생했었습니다. 기술은 보완하고 운용, 정비 절차를 수립해서 안정성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드론을 해킹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용 혹은 오픈소스를 활용하고 비암호화 통신을 하는 등 이런 드론에서는 보안에 매우 취약합니다. 저희가 직접 개발한 통신 프로토콜과 국내 인증 암호화 체계를 드론에 적용하여 군에 최초로 저희는 공급을 하였고, 이 방식은 현재 군 드론 보안 통신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정도의 문제들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전파라고 하면은 좀 와닿지 않는 분들이 더 계실 텐데요. 보시는 사진은 저희 드론을 띄우고 잼머건으로 저희 드론에게 제밍을 하는 모습입니다. 제밍은 높은 전파 출력을 쏴서 전파를 활용하는 장비를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간섭은 유사 전파를 쓰는 장비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고요. 문제는 전파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원인을 찾거나 회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드론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첫 번째, 조종기와의 통신이 두절되고, 두 번째, GPS 수신 불가로 위치 정보를 잃게 됩니다. 그런데 위치 정보를 잃게 되면 가야 할 방향이나 거리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이건 큰 문제입니다. 보통 제밍 시에는 이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발생을 하고 결론적으로 무인기의 분실로 이어지게 되죠. 약간만 기술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흔히 GPS라고 하는 위치 센서가 좌측, 우측은 자세 센서를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전파 제밍이 발생하면 GPS 불능으로 GPS가 죽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드론은 자세만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로 따지면 표류하는 것이랑 같습니다. 기존에 활용한 대안으로는 전자나침판을 활용을 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위치로 가거나, 혹은 INS라는 관성항법을 이용해서 복귀 혹은 임무 수행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은 오차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중앙으로 눈을 감고 이동한다고 했을 때 이미 지나쳐 버렸네요. 보시는 것처럼 지나치거나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얼마 차이 안 나는 것 같지만 드론은 이 행위를 수키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수키로 혹은 수백 미터 이상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론은 분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면이 보이시나요? GPS에서는 지금 카메라로 지금 제가 이미지를 바꿨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지 좀 보겠습니다. 임무용 드론은 대부분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드론 같이 특수용 드론은 열화상 카메라까지도 가지고 있고요. 이를 비행제에 접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운영하는 높은 고도에서 지면을 보고 이 특징적인 부분을 이동량을 분석해서 시간으로 나누면 나의 속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관성항법을 합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GPS보단 넘어갔습니다. GPS보단 부정확하지만 그래도 관성항법의 누적 오차는 상당량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위치 오차를 줄여서 재밍 시에도 임무 수행 혹은 복귀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 기능은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하면 야간에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블록도의 행위를 1초에 수십, 수백 회 반복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비행기는 재밍을 당한 상태에서도 땅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저희가 개발한 영상 기반 항재밍 항법 기술입니다. 이제 저희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위드는 스마트 와이어드 드론의 약자였습니다. 최초의 유선 드론으로 만들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금은 스마트 인텔리전트 드론으로 진화했습니다. 국내 최초 유무선 드론으로 개발해서 앞서 설명한 보안 시스템과 감시 정찰 특화 기능을 적용해서 드론 분야 국내 최초로 우수 제품으로 지정되었으며 군, 소방 등에 공급하고 있는 다목적 임무 특화 드론 시스템입니다. 많은 임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데이터를 토대로 세계 최초로 주야간 구분 없이 높은 운용 고도에서 작동되는 영상 기반 항재밍 항법 기술이 적용된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저희 제품은 군, 소방기관 등의 다양한 곳에 활용 중입니다. 군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앞서서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수색 감시 정찰용 드론은 실제 배치가 되고 있고 공격용 드론은 전투 실험 등에 수행되고 있습니다. 소방에서는 재난 화재 현장 파악이나 최근 수화탄 투하나 익수자 구조 등의 적극적인 대응에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에는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점검 그리고 공간 정보 생성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모두 아시다시피 성장을 많이 해왔고요. 최근에 둔화됐었지만 러우 전쟁의 사례와 UAM 분야의 활성화로 인해 다시 성장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드론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공간에서 생각지도 못한 행위를 하며 놀라운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드론은 다양한 솔루션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적군과 아군을 구분해서 탱크를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항공 등화 점검을 자동으로 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비행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이 기술에 다양한 드론 솔루션을 적용을 해서 안전한 드론이 비행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